떼고 저승단체 연합회도 떼고 당진시청 기술자리기 전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사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더 잘하시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나마 조금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던 그 사례를 같이 공유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제가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저희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해서요.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발표를 해드릴 내용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등재 이전과 그리고 등재 이후에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했는 그 사례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왜 개발했을까라는 그런 목적을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전에 저희 기지시 줄다리기에서 활용됐던 그런 교육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줄다리기 무형문화유산 줄다리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그 프로그램 소개와 프로그램의 그 구성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올 한 해 교육을 했던 그런 것들을 사례를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을 하면서 교육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된 동기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유네스코 등재 5주년 행사였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였습니다. 유네스코 등재 5주년을 준비를 하면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의 줄다리기 보존단체를 이곳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에서 초청을 해서 시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잡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발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사는 전면 취소가 되었고 잡혀있는 당진시의 예산 그리고 충청남도의 예산이 이거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고심하다 저희가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회의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돈이 또 남았습니다. 돈이 또 남아서 전국 저희 등재 단체들 동일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고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4개국, 아세안 4개국 줄다리기에 대한 정보와 공유를 함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줄다리기에 관련된 교구 제작을 통해서 저희 줄다리기 종목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형유산 활용의 미래세대 문화교육 및 문화 다양성을 확립하자는 저희의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유네스코 전에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을 잠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오면 이 지금 계신 공간에서 영상을 보면서 줄다리기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는 박물관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박물관 전시관에 들러서 함께 박물관 유물을 보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저희 이수자 선생님들이 직접 이렇게 잔주를 만드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줄다리기를 하고 프로그램이 마칩니다. 지금 이 네 가지 프로그램이 딱 2시간, 1시간 반짜리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저희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는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희가 2012년부터 문화재 활용 사업인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그리고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을 문화재청 공모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때부터 지금 생생문화재 활용 사업 같은 경우에 제가 올해 채택이 안 됐고요.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은 지금 9년차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운영됐던 프로그램이 줄다리기 하면 단순 줄다리기만 아니고 풍물도 저희 같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풍물 교실을 운영을 해야겠다. 학생반,
기초반, 심화반. 그래서 학생반,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반, 심화반을 운영을 했고, 심화반에서 졸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 기지줄다리기 본부농악대 단원으로 입회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농악대의 그런 규모를 좀 더 키웠고요. 그리고 지풀공예, 저희 절대 빠지면 안 되죠. 저희 모든 단체의 줄이 집이잖아요. 집을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자 해서 이런 지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물교실과 지풀교실은 올해 사업에 채택이 안 돼서 저희가 예산이 안 섰습니다. 예산이 안 섰는데 그래도 보존의 저희 이수자 선생님들의 열의 하나만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료 봉사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것만 하니까 좀 많이 지루하는 것도 있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좀 접목해보자 하면서 각종 문화재 만들기 프로그램이라든지 흔히 우리 문화재 활용이나 행사장에 가면은 뭐 만들기 같은 체험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총평을 내봤습니다. 저희 이 프로그램만 가지고 햇님이 보이시죠? 네, 좋아요입니다. 뭐가 좋았냐? 기지시 줄다리기의 줄을 직접 만들 수 있고 어디에서나 볼 수 없는 우리 기지시 줄다리기만의 줄틀을 직접 사용해서 기지시 줄다리기를 만들었고요. 그 줄다리기의 우수성을 배웠다. 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풀공예를 배움으로써 선조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엿보고 그 지풀공예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공동체 화합과 협동을 느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들이 저희 설문조사를 하면 가장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이제 좋은 것만 보여드렸지만 이제 우울한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나빠요. 자, 지루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와도 매번 반복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체험이 너무 빠르게 들어간다. 그 이유는 저희 운영하는 선생님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라도 더 체험을 해주게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 그게 너무 좀 빡빡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토목공학을 전공을 해서 토목회사를 다니다 다시 회사를 옮겨서 영업사원을 하다가 기지시 줄다리기 입회해서 지금 10년째 이수자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그런 형식입니다. 저희는 음악이나 악기나 춤이나 뭐 판소리나 이런 부분 같지 않고 저희 어렸을 때부터 이수해서 전수해서 온 그런 종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당연히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스킬이 부족합니다. 대신 줄 하나는 잘 만집니다. 네, 그렇게 조금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얘기 나왔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다고 했는데 전문성이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다양하지가 못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좀 저희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2015년 12월에 등재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이런 프로그램들 속에다가 4개국 줄다리기를 끼워 넣었습니다. 끼워 놓고 그 프로그램이 하나가 생긴 거죠. 그렇게 계속 운영을 하다가 바로 요 문화상자라는 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초등교육을 들어가면요, 꼭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차가 변신하는 트랜스포머를 봤습니까? 네, 봤어요. 네, 이 상자도 변신을 합니다. 뚜껑이 열리고 문이 열리고 변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흥미를 유도를 했고 이렇게 상자가 열린 모습, 닫힌 모습,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요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지금부터 조금 이따가 나오네요. 보통 구성품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면요, 크기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해외용 캐리어 큰 거, 그거 많습니다. 그거 많고 나무 재질로 되어 있고요. 양쪽 문이 열리고 이제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는 첫 번째로
우리 베트남 줄다리기 모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리핀과 그리고 캄보디아의 정통 복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즈시 줄다리기의 작은 모형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반대편판에는 영산 줄다리기와 기즈시 줄다리기의 농기, 조그만 미니어처 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손 깃발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또 필리핀 하면 또 저희가 키나하그라는 그 상징적인 집 인형이 있습니다. 키나하그를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줄다리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줄다리기를 하기 위해 각종 재래도 지내고 줄다리기 하는 복식, 줄다리기 할 때 하는 농악복장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저희가 자서 스티커로 만들어서 직접 아이들이 붙여가면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명서입니다. 이 설명서만 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거 하나 가지고 교육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뒤에 아주 자세하게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시간만 공부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설명 카드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유네스코 등재된 이 국내 청도가 빠져서 좀 죄송한데요. 6개 단체에 각 대표하는 깃발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고 재밌었던 거는요. 이 속에 아무것도 안 채우고 이게 포스터 같은 용지입니다. 포스터 같은 용지여갖고 저희가 들어가면 이제 하나씩 나눠주고 한 10명 정도가 한 그룹으로 해서 이거를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무것도 안 주고 저 백지만 줍니다. 저렇게 모양된 거. 이 안에다가 너희가 그리고 싶은 거 그려봐라. 그러면서 이제 용에 대한 설명, 이게 농기를 설명할 때 용에 대한 설명, 농지 천하시대본이라는 그런 데 설명, 그거를 하고 나면은 이 안이 아주 희한찬란하게 채워집니다. 무지개부터 시작해서 햇님, 달님, 별님, 별게 다 나오고요. 그런데 그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냥 그린 게 아니고 왜 그런 이유를 찾느냐. 단순 그리는 거에 저희가 끝나지 않고요. 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직접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왜 그렸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햇님을 그렸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너무 재밌어서 스마일을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 가지고도 30분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팝업 카드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입체 카드인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띄어서 접으라는 데 접고 붙이라는 데 딱 붙이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 줄다리기에 줄다리는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저 카드 한 장에. 굉장히 신기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만들고 나서 이거를 저희가 수거해 오는 게 아니고 특히 학교 수업을 갔을 때 학교 가면은 뭐 공작 수업 많이 하잖아요. 옆에다가 쫙 다 놓습니다. 옆에다 놓게 합니다. 이거 선생님이 12월 달에 와서 볼 거야.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줄다리기를 공부할 수 있게 했고요. 요거는 전지 2개 크기만 한 겁니다. 전지 2개 크기만 한 건데 마무리 지을 때 저희가 쓰는 겁니다. 스티커북입니다. 전지를 피고 스티커북. 처음에 재래를 하고 집을 모으고 줄을 다리고 줄 다리기를 하고 줄 다린 거를 가지고 끊어서 지붕 위에다가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붙여가면서 한번 체험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부 구성품 아까 얘기했던 이런 다 뭔지 아시죠? 네, 베트남 줄다리기의 그 통나무고요. 요거는 기지시 줄다리기 미니어처. 네, 저거 만드신다고 저희 이수자님이 한 달간 손 부르트면서 한 30개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요거는 필리핀 그 키니아그. 이것도 원래는 제 상체만 하죠. 크기가. 회장님. 저는 필리핀을 나갔다 와서 그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넣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미니어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시다기 농기, 그리고 영산 연기, 그리고 사계곡 이렇게 국기를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도 했고, 요거는 이쪽 부분은 요 부분은 필리핀 전통 의상입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캄보디아에서 두르는 머플러고요.
직접 그 나라에서 공수해 주셨습니다. 저희한테 굉장히 도움을 주시는 분인데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캄보디아하고 필리핀 복장을 저희가 공수를 해서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석 스티커가 이렇게 구성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 실내 프로그램이었다면 또 밖으로 나가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기지시 줄다리기, 그리고 베트남 줄다리기, 필리핀 줄다리기, 캄보디아 줄다리기, 이런 거를 저희가 작년에 전승단체 연합회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을 해서 교보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각 단체로 이제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고 호응도가 좋아요. 왜냐하면 직접 자기가 당기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가 기지시 줄다리기라 이렇게 기지시 줄다리기만 갖다 놨는데 각 단체 줄다리기 쓰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오늘 단체에 참석하기로 한 영월 칡줄다리기의 그 칡줄을 중간에 저희가 잘라온 겁니다. 그 전에 행사 갔을 때. 그런데 이 모양이 캄보디아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캄보디아는 이런 식으로 줄다리기를 한다라고 해서 이해만 시키는 거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체험하는 건 요 세 개를 가지고 체험을 합니다. 저희가 교육을 6월에 많이 했습니다. 6월에 많이 했는데 6월이면 장막 기간이잖아요. 줄다리기 특성상 밖에 나가면 줄다리기를 못하잖아요. 밖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줄을 만들어서 교실 안에서 직접 줄을 다리기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도대체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자, 유네스코 아태 무형센터와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 박물관, 그리고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 세 군데에서 합작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와 이렇게 당진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줬고요. 저희가 사업기간이 3개월 가지고 이 결과물을 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고요. 정말 저희 와이프보다 더 많이 그 아트센터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고요. 자주자주 만나면서 기획을 했고 그걸 가지고 낸 결과물이 바로 이 문화상점입니다. 요거 다 받으셨죠? 네. 네. 저희의 바람이 저희 그 구대용 전문위원하고 저희가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게 항상 펼쳐져서 여기서 물건이 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와야 돼 했는데 얘가 바퀴가 달려서 뭔가 움직이게 하기 좋거든요. 그 위에다가 짐을 옮기는 수단으로는 절대 활용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저희가 또 우스갯소리를 또 한 적도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운영 사례입니다. 처음에 5월에 이곳에서 저걸 가지고 첫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고 거기에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고 저희들끼리 또 다시 상의하고 연구를 해서 6월에 요 앞에 있는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11회를 교육을 했습니다. 차 실어는 22차시고요. 6월달 한 달간은 초등학교에서 아마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교보제들은 다 학교에다 보관을 해놓고 저희가 몸만 가서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에도 지금 이곳에서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교육을 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교육을 하면서 달라진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교육을 하면서 유네스코 얘기를 하고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를 얘기를 했을 때 요즘에 학교에 다문화 가정들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저희 여기 이 지역도 한 5-6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어깨를 막 후쭈뼛하면서 좀 창피해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근데 올해는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이거를 강조를 하고 베트남 우수하고 필리핀 이런 우수한 문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들이 먼저 저희 엄마 베트남, 저희 캄보디아에서 제 어디에서 왔어요? 걔네들이 자부심이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알더라고요. 이 줄다리기 좀 본 것 같은데 이 재관복 봤어요 라고 적극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저희는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줄다리기 보존회와 그리고 아트센터에서 이렇게 수업안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왜 수업을 하는지, 수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수업할 대상들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뭔지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이렇게 장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놨. 그게 있어야 이 대목은 한 5분에서 끝내고 저 대목 가서는 10분 하고 여기에선 감동을 주고 여기에선 마무리를 하고 그거를 다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양을 만들어서 했고요. 저희 운영 사례입니다. 이렇게 지금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얼핏이라도 그냥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 들으시면 괜찮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반응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 한번 교실에 들어가면요. 여기 운동회를 하는지 무슨 수업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하고 근데 그 모습이 학교에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학교장님 굉장히 칭찬을 해주셨고요. 내년에도 꼭 들어오라고 좀 부탁을 신신당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 좀 책정해달라고 제가 얼핏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동교육은 학교에 있는 TV, PPT를 통해서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부터서는 소그룹으로 요즘 초등학생들 많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뭐 한 30명, 40명 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0여 명밖에 안 돼요. 30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 이 문화상자를 2개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설명과 메인은 제가 하고 이렇게 한 그룹 그리고 저 뒤쪽에 또 한 그룹으로 해서 아이들이 쉽게 더 잘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같이 체험할 수 있게 그렇게 협력해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직접 시키지는 않았는데 지가 저기 외갓집이 필리핀이라고 지네가 나와갖고 직접 입어보겠다고 이렇게 해서 전통 필리핀 복장도 입혀보고 같이 사진도 찍고 즐거워도 했고요. 그리고 저렇게 팝업북을 가지고 서로 키키키키 웃어가면서 즐겁게 교육을 했고 그걸 가지고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아까 얘기했던 그 농기 그리는 그 그림 이런 것도 같이 했고요. 그리고 이때는 비가 안 와갖고 저희가 야외로 나갔는데요. 필리핀 줄다리기가 그렇게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진에는 제가 조금 고려를 하느냐고 작년에 영산 줄다리기하고 밀양 감내 줄다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펴서 또 체험을 시키면 또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네. 올해나 내년에는 저기 삼척 가고 유령 회장님께 좀 부탁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마무리로 나가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과제라고 생각하는 걸 조금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교육하시는 분의 역량 강화가 돼야 됩니다. 역량 강화. 저희도 주로 제가 여기 문화예술 교육사로 있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하는데 저는 항상 교육을 할 때마다 이 앞에다가 캠을 켜놓고 제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져가서 집에서 와이프하고 같이 공유를 해요. 그러면 싸우더라고요. 나중에 잘한 거야. 그런데 저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자꾸 안 좋은 거를 막 찍어주더라고요. 그렇듯이 꼭 하시면 뭘로 찍어서 그거를 보고 개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초등교육을 하다 보니까요.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쓰면 안 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성차별 언어라든지 뭐 이런 것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초등교육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정도는 찍고 교육을 받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 자문 같은 맥락인데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문가 받은 자문을 좀 받으면 좋겠고 또 이 프로그램이 아니고 여기에다가 뭐 다른 거를 얹혀서 하면 아이들이 더 괜찮겠구나 그런 거를 하면은 굉장히 좀 효과가 많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든 프로그램을 이제 보급하는 겁니다.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저희 6개 단체, 7개 단체가 동일한 교보제를 가지고 이 교육을 운영을 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 교보제를 대여를 해주는 겁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줄다리기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박물관에서 지금 대여해주는 문화상자 꾸러미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착안해서 이거를 만든 거고요. 문화상자 꾸러미처럼 이거를 직접 보내서 거기에 교육 담당자가 잠깐의 교육 영상과 이 설명 자료만 뭐 1시간, 2시간만 공부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급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대여해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 유네스코 등재됐잖아요. 이제 앞으로 뻗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지고 저희도 국립민속박물관 전주의 아시아전당 그리고 뭐 부산의 아시아문화원 이런 쪽에 가서 직접 그 현지인들과 같이
그리고 당진에도 다문화 가정 많이 있으니까 청진달과 같이 줄다리기 교육을 하고 우리 줄다리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가 동일하고 우리 문화 다양성, 문화의 우수성 이런 거를 느끼고 하는 거가 저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이곳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의 그 우수 이수자로 선정이 돼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미션이 바로 종합적인 설명서를 만드는 겁니다. 종합적인 설명서를 만드는 거고 제가 그 속에 가장 중점을 뒀던 게 영상하고요. 그리고 체험 교재입니다. 체험 교재라고 해서 거창하게 만드는 교재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산이요 요만큼 주더라고요. 요만큼 주니까 그거 가지고 뭐 크게 책자도 만들 수 없고 단 우리나라 지도를 두고 스티커 걸고 만드는 겁니다. 영산이 어디에 있고 당진이 어디에 있고 삼척이 어디에 있고 애들 모르잖아요. 아는 애들은 아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티커북을 떼서 이렇게 붙여보는 거.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그 아까 여기 그 팝업북 책장에 나왔던 그런 아주 재밌는 동화 같은 그림으로 해서 육가 원칙을 딱 놓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줄을 당겼는가 그거를 딱 정리해서 저희가 하는 거를 제가 그 미션으로 받았고요. 그거는 제가 완성이 되고 내년이 지나면 여기 계신 분 단체들한테 다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발표 드릴 거는 마무리 질 거고요. 제가 저희 활동 영상을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카메라 잡은 친구가 저기 촬영을 하고 편집을 했습니다. 그냥 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것만 조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냇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저는 5m, 5m짜리 풀을 샀고요. 그 풀 속에다 물을 채워서 그 물 속에 들어가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냥 물놀이 속에 필리핀 줄 그 나무하고 고리하고 집어던져주고 얘들아 필리핀 줄다리기 해보자 하나 둘 셋 하고 같이 의상 입어보고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요거를 조금 더 다듬고 전문성을 있게 하면 성인들 프로그램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보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의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국립무형유산원의 임승범 연구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그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영광을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강의를 잘 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 웬만하면 이런 자리 잘 안 서려고 하는데 우리 고대영 박사가 하도 또 요청을 하시고 또 저도 이 기지시하고는 또 나름의 인연과 제가 진 마음의 빚이 많아서 오늘도 빚 좀 갚으러 이렇게 왔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만 35분, 40분 정도밖에 안 돼서 그렇게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가 뭐 기지시 줄다리기를 기록 영화를 찍었던 담당 학예사였습니다. 2006년도인데 그때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또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오늘 뭐 각 전국에서 또 줄다리기 관련된 전승단체 선생님들 많이 오셨는데 저는 민속학을 전공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담당 업무를 하면서 이 줄다리기 기록 영화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민속이라는 측면, 역사라는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하고 계신 줄다리기 역사와 문화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그냥 그 단순하게 줄을 당기는 스포츠 경기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께 꼭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한테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줄다리기 옛날 과거가 어땠고 그리고 오늘날 현재는 어떻고 앞으로 미래와 앞으로 우리 줄다리기 보존회가 어떤 과제를 갖고 활동해야 되는지 그걸 잠깐 제 의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고 뭐 좀 새롭지 않은 얘기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나름 이
기지시 줄다리기 비롯해서 뭐 영산 줄다리기 또 뭐 여러 지역의 줄다리기의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한 연구자 입장에서 좀 차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줄다리기 이야기 하려면 제일 먼저 이야기는 사실 시간입니다. 예. 뭐 이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무슨 갑자기 시간 얘기가 왜 나올까 하겠는데 줄다리기를 365일 당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죠? 예. 어느 일정한 시간에 가서 줄다리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밥 먹고 심심한데 소환을 할 겸 줄을 한번 당겨보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았죠. 예, 여기 계신 선생님 더 잘하실 겁니다. 특별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여기 계신 저보다 연세 많은 선생님들은 훨씬 더 오랜 세월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 시간을 굳이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 이 지구가 돌아가는 자연의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집단, 마을, 공동체, 국가, 민족이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들어내는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이 바로 직선이냐 반복이냐 이걸 갖고 또 구별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선과 반복을 다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시작과 끝이 있죠. 설날이 시작이고 섣달 금음날이 끝이겠죠. 그리고 또 봄이 지나서 여름이 되고 가을, 겨울이 지나서 다시 봄이 돌아오죠. 반복이 되고 있죠. 사계절이 반복이 되고 있고 시간이 시작이고 끝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줄다리기였던 것이죠. 그 줄다리기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줄다리기가 그러면 그냥 놀이냐?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놀이 중에 한 유형인데요. 세시 명절을 축하하는 그런 놀이도 있습니다. 뭐 단오제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을 가르는 게 바로 이 줄다리기인데 제가 이따가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편을 갈라서 하는 게 줄다리기 분명히 맞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문화적으로 설명드리면 승부를 가르는 형태로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사실은 이기는 편과 진 편이 의미가 없습니다. 줄을 다리는 게 목적이니까요. 누가 이기느냐가 이 줄다리기 목적이 아니라 줄을 다리는 게 목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승패를 겨루는 것만이 줄다리기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여기에 어린이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다리기라고 이끌어 가시고 가르치셔야 되는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은 얘기일 것 같습니다. 자, 백중놀이 같은 경우는 백중 무렵에 모내기 끝나고 나서 놀죠. 그 다음에 뭐 사람이 죽으면 상여놀이도 합니다. 이런 놀이들 가운데 있는데 옛날의 줄다리기는 어땠느냐? 옛날의 줄다리기는 이렇게 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구수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줄 다리는 게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당제 지내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흔적은 뭐 영산도 그렇고요. 여기 당진도 그렇고 다른 지역에 다 있는데 특히 강한 지역이 어디였냐면 호남 지역이었습니다. 호남 지역의 줄다리기는 기본적으로 마을 어귀에서 자기네들 당산제를 지내고 나서 그 당산제 지낸 이후에 마을 주민들끼리 줄을 당깁니다. 이렇게 기지시나 영산처럼 대규모의 집줄을 가지고 만들어서 지역 대 지역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줄을 당깁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더욱 이것이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리는 게 중요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편을 어떻게 가를 거예요? 편을 남자와 여자로 가릅니다. 자, 남자와 여자로 가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물리적인 힘은 아무래도 남자가 더 세겠죠. 자, 그러면 남자가 이길 수밖에 없는 줄다리기죠. 자, 그런데 남자가 이기는 줄다리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남자가 집니다. 호남에서는. 자, 제가 오늘 재밌는 그 사실을 오늘 확인을 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나 이 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에 호남 줄다리기 단 한 팀도 없다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름의 답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철저히 신앙의 형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
동산제 지내거나 줄다리 나오고 있죠. 남자 편 여자 편 나눈다고 했죠. 누가 이길까요? 여자가 이기죠. 왜 여자가 이겨야 되죠? 풍년이 듭니다. 여자가 이겨야 풍년이 든다는 속신이기 때문에 여자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남자들이 져준다는 얘기죠. 져준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자, 그런 역할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결혼 안 한 총각들은 여자 편입니다. 남자 아닙니다. 예, 남자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꼬맹이들부터 시작해서 총각들은 다 여자 편에 붙어요. 그 다음에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줄을 당기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할머니들은 이 마을을 위해서, 이 줄다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빗자루 가지고 남자 편 사람들을 때립니다. 예, 방해합니다. 예, 마을을 위해서입니다. 예, 마을을 위해서. 자, 그럼 뻔하죠. 승부는 났죠. 예, 물색 없이 남자들이 힘 좀 썼다가 남자가 이겨버리면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마을 분위기 안 좋아집니다. 흉년 든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국립무형유산은 전주에 위치한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이제 호남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있는 입장입니다만, 자, 오늘 전승단체 보존에 왜 연합회에 왜 호남 줄다리가 하나도 없을까요? 그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가 문화재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줄다리기는 현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지시, 영산, 안동 차전놀이, 광주 채소 고싸움놀이. 고싸움하고 차전놀이 줄다리기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집줄을 가지고 하는 놀이입니다. 자, 줄 다리는 거는 양쪽 편에서 당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전놀이나 고싸움놀이 양쪽에서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미는 것과 당기는 것의 차이일 뿐이지 사실상 양쪽의 편을 갈라서 줄을 가지고 겨루는 행위는 같습니다. 방식이 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다 국가지정으로 된 겁니다. 물론 여기 오신 단체들 중에 도지정, 시도지정도 많이 있으시죠. 네, 다 중요한 소중한 인류의 무형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럼 국가지정들이나 시도지정이 전부 다 호남이었고 영남이나 강원도나 이쪽 충청도에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호남이 다 없어졌을까요? 현재성에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역할은 역시 문화재청, 문화재관리국의 역할도 무시할 수가 없죠.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잘했냐? 문화재청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이 단체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를, 오늘날의 줄다리를 끌고 갔던 그 밑에 끌고 갔던 집행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호남하고 다른 지역하고의 차이점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줄다리기는 그러면 한 명, 두 명이 다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집단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줄다리기의 형태를 끌고 갔던 집행부, 수뇌부들이 밀양에도 있었고 영산에도 있었고 당진, 기지시에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오늘날까지 버티고 있었던 것이지, 안 그랬으면 호남의 줄다리기처럼 신앙에서 끝났을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연합회를 구성하시는 여러분들의 힘이 이렇게 결론을 가져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호남이 좀 아쉽죠. 그렇죠? 예. 자, 그럼 시간 관계상 아까 요 앞에 내용들은 저보다 선생님들께서 더 많이 아시는 얘기니까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는 어떤가? 자, 이게 그냥 그동안 국가지정 또는 시도지정 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가지고 다 전해왔는데 2015년도죠?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가 됐고, 이제 이것이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어떤 농경 문화의 산물로서 이렇게 보편적 가치를 인정을 받은 거죠. 자, 그런데 저는 그 과정에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던 겁니다. 호남에서 호남이랑 그런 거 아니에요. 영남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풍년이 들기 위해서, 아니면 세시풍속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저는 이 집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다른 지역에 칡으로도 줄을 당기신다고 했는데 그건 약간의 변형된 형태죠. 기본 형태는 집줄이죠. 자, 집이 어디에 쓰이는지 혹시 잘 아시나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금줄 치죠.
금줄, 그 집줄을 치죠. 왼새끼 줄을 꼬아서. 자,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줄다리기 아니 집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례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왕비나 후궁이 왕실의 자손을 낳을 때 집을 깔고 애를 낳습니다. 왕자와 공주를 낳을 때 집을 깝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왕자와 공주를 낳는데 비단 안 깔고 왜 집을 깝니까? 왕실이 가난해서 비단이 없어서? 그거 아닙니다. 집이 갖고 있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왕실의 왕자와 공주를 생산할 때도 집을 기본적으로 깔고 납니다. 이거 기록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일반 가정은 기본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중에 태를 처리할 때 같이 태우죠. 자, 그만큼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힘을 이 집이 갖고 있는데, 자, 이 집에다가 그런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 나오죠. 생명력을 불어일으키려면 당기는 거죠. 당긴다는 건 뭘까요? 사람의 힘이 줄로 가는 거죠. 자, 사람의 힘이 줄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게 줄다리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쪽 편과 저쪽 편이 누가 이기나 보자 이렇게 아주 그냥 상대방을 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쪽과 저쪽이 서로 줄을 당겨서 그 줄에 힘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줄다리기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세상에 요즘에 콘텐츠로도 만들어져서 오징어 게임에서 저 줄다리기를 보면서 저는 기지시 줄다리기 한참 생각했습니다. 저 기지시 줄다리기도 저거 가서 한번 해보면 더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콘텐츠를 만든다는 생각을 아마 과거에 조선시대 때나 일제시대 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우리가 여태껏 이렇게 끌고 왔기 때문에 이제 저런 콘텐츠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줄다리기는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됩니까? 제 생각에는 자, 이제 그 이미 그 영산이나 기지시나 그 밖에 다른 그 우리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인류 무형재 줄다리기들은 상당히 축제화되었습니다. 축제화된 상황에서 그러면 이 축제로서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앞으로의 미래와 과제는 무엇인가, 요거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축제는 기본적으로 주기성, 365일 매일 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인 기간에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기간을 기다리게 만들어 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의례성. 사실 축제에서 의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축제의 제자가 제사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줄에 사람의 힘이 들어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 같은 일입니다. 사람의 정령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축제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놀아야죠. 내가 1년 12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일탈하는 그 기간에 축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기지시에서 살고 계신 분들, 경남 창녕이 영산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 일상생활의 주거지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축제가 되는 순간 그 마을과 그 공간은 그 일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비일상적인 공간으로 완전히 바뀌면서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찾아 들어올 수 있는 여지까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재밌어야 됩니다. 재미없는데 이거 사람들 올 리 없습니다. 재미없는데 할 이유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 호남에서 줄다리기 할 때는 재미있건 없건 풍년이 들어야 되니까 했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 기지시 지금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서 있는 마당에서 풍년을 기원해서 줄다리기 한다. 요즘 아이들 잘 이해가 안 갈 겁니다. 자, 놀아야 됩니다. 예, 어떻게 놀 것이냐가 이제 남는 축제인데요. 저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한다면은, 자, 그동안 우리가 이 종교적 기능이나 토대 이런 건 다 잘 기억 못하고 그냥 스포츠의 입장에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 이런 서구식 개념의 어떤 무분별한 수용, 그리고 축제 그러면은 천편일률적으로 자, 이제 축제가 됩니다. 그러면 뭐 군청이나 이쪽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고, 그리고 이제 야시장이 펼쳐지죠. 그러면 이제 파전 팔고 막걸리 팔고 또 한쪽에서 뭐 물건 팔고 옷 팔러 오는 이제 장에 이제 돌아다니는 분들, 시장 상인들도 와서 이제 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줄 한번 당기고 아니면 그러다가 뭐 한번 하고 끝났는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다른 무분별한 지역의 여러 축제들에 비해서 뭐 영산이나 그 기지시가 가지고 있는 또는 다른 우리 삼척이나 뭐 다른 저기 줄다리기 보존을 갖고 있는 그 콘텐츠는 다른 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문화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오늘 서울에서 남부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왔는데 경상북도 구미는 삼국유사 축제를 합니다. 아니 무슨 책 한 권 가지고 축제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제가 알고 있기는 아마 삼국유사를 지으신 이변 스님이 아마 거기서 작성하셔서 아마 그런 걸 갖고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대단하고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거 못지않은 줄다리기라고 하는 콘텐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축제를 그냥 남들이 하듯이 하면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제에 대한 기본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을 보다 더 양성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전문 인력으로 되실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이 종교성에 대한 회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 이따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이따가도 또 이 얘기도 좀 꼭 사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다리 보존회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역할은 저는 지역 주민들하고 동화돼야 됩니다. 철저하게 동화는 물론 지역의 그 지자체 공무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지역의 주민들하고 완전히 녹아 들어가는 역할을 보존회가 이제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지시 같이 완전히 상전벽해가 돼서 이제 아파트 단지가 이제 완전히 이제 둘러싸인 이런 고장일수록 더더욱 저는 그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아까 그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 박물관 찾아오기 위해서 그 차부 슈퍼 앞에서 시외버스 타고 내려서 여기 걸어 들어왔는데요. 처음엔 방향을 몰랐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한 6개월을 살았어요. 기록영화 찍으면서. 그런데 차부 슈퍼 빼고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지인이긴 하지만 아파트가 들어서서 지역 주민들은 살기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저 역시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 앞에 투썸 플레이스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다가 기지시 초등학교 앞에 그래서 봤는데 아니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쏟아진 처음 봤습니다. 예, 저는 그래서 아파트가 들어선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그런 그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대신 이 기지시가 많은 아이들을 얻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 아이들을 다 잡아와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 주민하고 적극적으로 이게 지금 녹아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다리기 공간 자체가 저는 그 줄다리기에 애정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제일 아쉬운 게 저쪽에 이편한 세상이나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선 거에 대해서 문제 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비록 박물관 이렇게 잘 지어줬고 운동장 잘 만들어줬지만 보다 더 서운한 거는 저쪽 지역을 빼앗겼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저는 더 서운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잘 지어준 건 둘째 문제고 저쪽 지역을 반드시 줄다리기 공간으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가 조금 말씀도 더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당진시, 기지시, 송악면이 다른 생업하신 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이 도시가 1년에 한 번 줄다리기 하는 이것만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콘텐츠, 문화 산업 도시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에딘버러 축제라고 있거든요. 연극만 합니다. 1년 내내 연극만 하는데요. 1년 내내 아니죠. 가을에만 하죠. 가을에 영국의 그 북부 도시인 에딘버러라고 하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연극 축제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연극한다는 사람들 거기 와서 연극을 합니다. 다 거기 무슨 난장처럼 동네 그냥 자판 깔고 앉아서 연극하듯이 그냥 자기 연극을 해줘요. 구경하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그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한 시즌에
그 조그만 소도시에 와서 뭐 하겠어요? 먹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수입 가지고 1년 내내 살아요. 충분히 가능. 제가 10월 달에는, 그러니까 지금 8월이잖아요. 10월에 멕시코에 세르반티노 축제라고 하는 데를 갑니다. 제가 이제 출장을 가서 우리 공연 날에 또 데려가요. 그게 뭐 벌써 70 몇 년 됐답니다. 예, 그런데 그 축제가 세르반티노라는 축제인데, 세르반티노라는 이름이 딱 하나예요. 거기 그 조그만 은광이 있는 도시인데, 그 은광 도시에서 돈키호테 소설가 아시죠? 세르반테스가 멕시코 사람 아닌데, 그 세르반테스 소설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조그만 축제를 만들었다가 그게 지금 세계적인 축제가 돼버렸어요. 저도 갑니다. 다음 달에 거기. 예. 그 도시가 그걸로 1년 먹고 산답니다. 예. 근데 거기를 가긴 가야 되는데, 화장실 사진을 봤더니 지금 제가 심란합니다. 화장실에 문이 없어요. 네. 그리고 하여튼 이게 복잡합니다. 예. 제가 무슨 상간오지, 한국에도 이런 상간오지 이제 앞으로 없는 것 같은데, 왜 갑니까? 그것 때문에 갑니다. 줄다리기 공간이 우리 충분히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세시풍속이 어떻고, 그동안의 무형문화재 지정이 돼서 어떻고, 과거와 현재가 어땠는데,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진, 그래서 제가 아까 이걸 설명드리려고 만들었는데요. 여기 이제 뒤에 우리 발표하실 박원모 실장님은 훨씬 더 일본 전문가십니다만, 제가 2009년도인가 8년도에 여기 네부타마, 여기 일본의 아오모리라고 하는, 일본 북부에 있는 저기 홋카이도 바로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 끼고 있어요. 당진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자, 그 네부타, 졸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등불 켜고 놀던 게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커졌는데, 제가 이거를 직접 가서 봤을 때도 그 도시 자체가 들썩였어요. 그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레이드를 합니다. 별거 없습니다. 퍼레이드 하나 합니다. 예. 우리가 집줄 걸고 가는 거나 얘네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조금 유심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 아오모리 다이하츠, 이게 무슨 철강회사 하는 그렇죠? 무슨 회사죠? 회사. 그리고 JAL, 이거 일본 항공사입니다. 일본 항공사.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아오모리 산전 학원입니다. 학원 광고예요. 광고. 자, 이거 일본의 중요 민속무용죠. 국가 지정 중요 민속무용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인데, 우리 같았으면, 자, 영산 줄다리기 나가는데 지금 거기 부산 철강이 광고 들어와요. 지금 말이 돼. 국가무형문화재인데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담기고 있는데 무슨 여기 한보철강 지금 있나요? 현대철강 들어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이거 기업 광고 우리가 해줘도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기업들이 이 축제 스폰서들입니다. 돈 대줍니다. 예. 상당히 많이 돈을 대줘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광고 그 자체가 이 줄다리기를 끌고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힘의 반증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대목에서 영산 줄다리기 꼭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게 골목 줄다리기거든요. 자, 이런 줄다리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저는 전승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배워요. 아까 앞에 정소경 우리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 체험교육, 징검다리 교실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안 되면 줄다리기가 무너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의 축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지역 사람들이 같이 붙어줘야 되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만 해가지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죠. 자, 창녕은 옛날부터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반드시 줄을 태워서 당겼어요. 제가 이걸 물어봤었어요. 물어봤더니, 영산 아시다시피 경상남도 창녕군의 영산면에 있는 면단위 줄다리기였는데, 지금은 창녕의 줄다리기, 나아가서 이제 세계의 줄다리기가 됐잖아요. 자, 적어도 창녕 사람들이, 영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얘네들이 학교를 서울로 가든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대구를 가든 부산을 가든 간에
이 지역의 이 기간에서는 줄다리기를 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특별히 뭘 안 해도. 자, 이런 전승의 어떤 노력들이 앞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제가 영산 줄다리기 사진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의령의 동체 싸움인데요. 이런 것들을 사진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 온 김에 제가 시계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네요.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는 줄다리기 기지시에서 어떻게 그동안 줄을 당겼는가 2006년도에 제가 찍은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실수식 회장님 지금도 저 골목 줄다리기 하죠?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모범 사례거든요. 네. 자, 2006년도입니다. 지금 아마 대략 여기가 지금 힐스테이트인가요? 시장통인가요? 지금도 시장통인가요? 여기가? 예. 자, 뭐 이게 여기 좀 잘 안 보이죠? 지금 누구신가 지금 제가 안 보나는 사장님이신가요? 네. 자, 요거 보시면 지금 여기를 좀 넘어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줄 넘어가죠. 시장통 넘어가죠. 넘어가는데 지금 이제 다시는 이 장면을 못 봅니다. 다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요.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장관이었어요. 줄을 당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기러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줄 넘어가는 거, 줄 넘어가는 건데. 자,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그 시사점이 있어요. 지금 이 구겠죠? 식당, 없어졌겠죠? 이게 아까 그 일본의 네부타 마츠리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는요, 지금 이 길, 평소에는 자동차 다니는 이 길이 이 퍼레이드 기간에는, 축제 기간에는 완전히 통제가 되고, 길거리 이게 시청 공무원들 나와서 통제합니다. 통제하고 이쪽 상점 가면 완전히 다 호강을 누립니다. 이날 다 여기서 뭐 사 먹고 여기서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때는 그냥 줄 넘기기 바빴어요. 돼지국밥 먹고 뭐 이런 설렁탕 먹을 상황이 아니고 줄 넘기기 바빴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아쉬워요. 이 상인들을 완전히 잡아놓고 우리가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이게 그동안 기지시가 그 오랜 역사 동안 지금까지 끌고 왔던 힘이 저는 이 시장에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이제 넘어오죠. 이 다리 넘어오는 거 아마 앞에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기억이 선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넘어오죠. 넘어오는 게 이게 누구시죠? 자, 이렇게 줄을 당겨서 시장을 이제 저쪽에 건너편에서 이제 넘어와서 이쯤에서 이제 당겼습니다. 농기들이 이제 쭉 앞장서서 왔죠. 저는 솔직히 이게 물론 이제 지금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여기가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아마 더 큰 문화 자산이 됐을 거다. 이거는 분명하게 저는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주민들과는 좀 미안한 얘기로 지금 아파트 들어선 마당에 하나마나한 얘기지만 사실은 이건 대단한 자산이었던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제 거꾸로 말하면 지금 보세요. 지금 이 시장통 완전히 메웠죠, 사람으로. 자, 저는 이게 앞으로 이게 다음 세대는 이제 운동장은 여기 박물관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저 기지시 안쪽에 이편한 세상과 현대 힐스테이트 그 길 도로를 그 왕복 4차선 도로를 이 줄이 점거를 해야 됩니다. 축제 기간 동안 점거를 해서 아예 그 시내를 완전 싹 관통하고 들어오는 정도의 축제. 내가 서울 살다가 대전 살다가 기지시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 내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 동네가 이런 힘이 있는 도시였어. 그리고 내 아이가 여기서 지금 기지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아이는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이 고향, 내 아이의 고향의 이 문화적 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일부러 이 사진, 그때 해장국과 소주방에서 제가 소주 한 잔 못 마신 게 조금 더 지금 아쉬운데, 예, 막걸리는 그때 많이 주셔서 잘 먹었습니다만 그 힘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이 사실은 지피, 우리가 생각하는 지피, 집줄이 그냥 당기는 스포츠 경기용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이, 사람이 여기 던진 마음과 힘이 녹아져 있구나라는 보여주는 상징적 사진입니다.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진짜. 이분들이 무슨 어디 가서 배워가지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줄다리기가 끝나자마자 지금 다 뭐 하고 있죠, 지금? 예, 줄 끊어가지고 어디다 쓰려고요? 주술적, 예, 주술적인데 이 줄이 가장 어디에 쓰이냐면요, 임신 못하는 부인이 다려먹으면 임신한 겁니다. 그 얘기를 제가 2006년도 기지시에서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줄을 끊어가신 시어머니의 며느리가 이름을 알만하면 그 알만한 대여배우였어요. 예, 예, 그 시어머니가 와서 임신을 안 해가지고 임신한 줄을 이렇게 끊어가신 거를 제가 그때 옆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줄 끊어가서 했더니 우리 며느리가 애가 안 써가지고 이거 다려 먹으면 애 쓴다고 해가지고 지금 끊으러 왔대요. 당진까지 서울에서 줄다리로 온 게 아니라 줄다리 거 끊어가려고. 예. 자,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게 쭉 이해가 되시죠? 왜 이렇게 당겼는지. 자, 예, 아들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줄을 끊어다가 일반 농가에서는 이 줄을 자기 지붕 위에다가 던져 올립니다. 집에 던져 올리면, 자, 우리 집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수천 명의 사람이 당긴 줄을 내 지붕 위에 올렸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힘이 지금 우리 집을 어떻게 하고 있다? 덮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줄 엄청 끊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우리의 문화자산으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이분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우리 앞에 계신 구자동 보유자님이시고, 여기 지금 장기천 보유자님, 저희 기록영화팀, 이게 접니다. 예. 와서 이제 기록영화를 찍을 때, 예, 그때 사진입니다. 그때 이렇게 그 줄을 만드시는 작업들, 요 분이 아마, 예, 제가 알기로는 김병재 회장님, 상당히 젊으셨죠, 이때는. 자, 그리고 예, 장기천 보유자님 인터뷰하는, 이렇게 해서 기록영화를 그때 당시에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농기 모사를 지내죠. 지금 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지금 1948년인가 7년인가, 예, 6.25 전쟁도 일어나기 전에, 예, 제작된 농기였습니다. 자, 정말 젊으셨네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래서 제가 여기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줄다리기를 할 때 최대한 어린아이들을 본 행사에 데리고 오는 것이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이 두 분 때문에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정말 좋아해서 제가 오늘 이 사진을 마지막으로 여기 계신 선생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2006년도에 그 4월이었죠. 예, 기지시 줄다리기 공개 행사를 끝나고, 그때 저는 아까 앞서 사진 보이듯이 줄 제작부터 시작해서 쭉 과정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봤습니다. 맨 마지막에 줄을 다 당기고 나니까 줄을 한 1시부터 점심 먹고 당겼죠? 점심 먹고 당겼고 한 저녁 무렵, 이렇게 해가 질 무렵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줄 다 끊어 가셨고요. 다 끝났는데 우리 보존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간이 의자를 가지고 저기 줄다리기 끝난 이제 행사장을 바라보면서 해가 다 졌는데 이렇게 넋을 놓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장면이 꼭 뭐랄까, 뭔가 대단한 것을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뿌듯한 성취감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해지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어마어마한 일을 내가
했다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여기에서 이렇게 톡 터진 것 같은 그런 감정을 전 느꼈어요. 저는 이 사진을 제가 찍으면서 이분들이야말로 그냥 단순히 행사를 위해서 줄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에 당신들의 마음을 다 던져서 그 마음을 녹여서 이 행사를 끌고 오신 정말 위대한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이 사진 이후로 기지시 줄다리기에 이제 저는 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와서 선생님들한테 그 기지시 줄다리기의 문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취임 씨 참석을 못했는데 먼저 우리 신수 씨 전임 회장님께 너무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신 회장님하고는 우리 줄다리기 연합회가 처음으로 외국에 베트남에 가서 그 줄다리기 연합회 그쪽 베트남 분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줄을 당기고 그 다음에 거기도 이제 우리가 연합회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그 이후에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베트남도 자기네들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 얘기 좀 이따 드리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 우리 신 회장이 계시는 동안 국제적으로 굉장히 저희가 많은 또 성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구본한 우리 스님 회장님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 제 발표 마지막에 당부의 말씀을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실 여기 그 유네스코 아태 무용사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지만 여기 부여의 전통문화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 이 시간이에요. 이 시간인데 금요일날 오후 시간, 그것도 4학년 과목.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별로 들어오지도 않고 굉장히 주로하다 보니까 이 시간에 요번 학기도 2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폐강되냐 마냐 그러고 있는데 근데 우리 임승목 연구관님이 저희 이전에 강의를 하셨는데 금요일날 오후에 하는데도 70명씩이나 들어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학교에서 굉장히 곤란해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발표를 뭐를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무형유산 협약이니 뭐 정책, 유네스코의 정책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제 발표는 보니까 저희가 2020년에 그 등재 5주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는 우리가 줄다리기를 유네스코 등재하겠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게 딱 10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 2012년에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네스코에 줄다리기를 등재하자 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그게 딱 10년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 1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등재된 다음에 어떤 선거가 있었는지 뭐 사진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2012년 2월인가 4월인가 그때쯤 됐는데 유네스코에 이제 등재를 하려고 이제 경쟁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한 종목이라도 더 유네스코에 등재하자 해가지고 공동 등재라고 해서 여러 나라가 같이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면은 다른 등재보다 우선 이렇게 등재를 시켜줘요. 그래가지고 문화재청에서 그럼 한국의 종목들 중에서 종목들 중에서 유네스코에 등재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지자체에 공문을 쭉 뿌려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해라 그랬는데 딱 2군데가 왔어요. 어디가 왔을까요? 한 군데는 아시겠죠, 그죠? 줄다리기가 당진시에서 줄다리기를 공동 등재,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같이 해서 유사 종목들 같이 해서 등재합시다 해가지고 당진에서 줄다리기를 가지고 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번에 아마 11월 말에 유네스코 등재가 될 것 같아요. 한국의 탈춤. 그러니까 안동시에서 탈춤을 가지고 그때 이제 등재를 하자고 이렇게 왔어요. 두 지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 심사에 참여했는데 탈춤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뭐 서양부터 시작해서 오페라 유령해가지고 뭐 뮤지컬도 있고 하는데
탈춤이 없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면 탈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좁혀서 이렇게 등재를 하지 고민하면 탈춤을 이거 갖고 못하겠다 하고 딱 줄다리기 보니까 줄다리기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본에도 있을 거고 뭐 몇몇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뭐 스포츠 줄다리기 말고 전통 줄다리기가 그래서 이거는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런 줄다리기로 하자 해서 이제 그때 이제 12년도 그때 한 2월인지 4월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이제 줄다리기를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우리나라 단독이 아니라 여러 나라 같이 하는 종목으로 해서 등재하자고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12년 저게 메돌이 고 선생님 저는 못 갔는데 고 선생님 메돌인지 아세요? 인도네시아 간 게? 10월이었나요? 네, 그럼 봄에 이제 그 결정을 하고 10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뭐 6월 정도 될 거야. 아마 6월 정도 될 텐데요. 마침 우리 유네스코 아테무용산 센터가 인도네시아에서 아세안 10개국 그 국가들 저기 무용산 관계자들, 정부 관계자들 갖다 모아놓고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인도네시아에서 하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소지역 회의인데 저 회의를 하면서 그때 이제 당진시에서도 관계 공무원들 그중에 고대형 공무원도 있고 그랬는데 관계 공무원들들이 참석해가지고 너네 혹시 당신네 나라들 줄다리기 없냐 이렇게 자기 당진 이제 줄다리 한국의 줄다리기 갖다가 조금 보여주면서 이 줄다리기 없냐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다른 나라는 줄다리기가 이게 민속이다, 이게 문화재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거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아 하는데 몇 개 나라가 있더라고요. 필리핀에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베트남 자기네 나라는 많대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있다 그러고 있다 그러고 이제 몇몇 나라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혹시 그 줄다리기를 유네스코에 같이 등재하고 싶은 나라들은 나중에 연락해라. 그러면 우리 같이 협력해서 등재하자 해가지고 그 얘기를 처음 꺼낸 회의가 바로 12년에 있었던 자카르타에서 있었던 회의입니다. 그리고 나서 12년 연말에 당진시에서 예산을 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줄다리기 등재를 원하는 국가, 그러니까 줄다리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런 나라들을 갖다가 신청을 해라. 지정조사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것 같은데 등재를 하려고 하면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청을 하라고 했더니 동남아 국가들 10개, 아세안 10개 국가의 대상으로 하라고 했더니 저기 캄보디아하고 필리핀하고 베트남 이 세 나라가 신청을 해왔어요. 그리고 사실 인도네시아도 줄다리기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자기네들은 다른 단독을 한 신청하는 그 준비 때문에 도저히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 세 나라가 신청을 해왔고 여기 사진들은 뭐냐면 그때 당시 저희가 이제 그 당진시에서 지원한 예산으로 얼마씩 줘서 현지 조사를 그 나라 사람들 그 문화부 담당자 문화부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조사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포인트가 어떤 거죠? 이 필리핀에 아까 강에서 한다 그랬잖아요. 강에서는 줄다리기 이프가오라고 필리핀 북단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높은 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프가오족들은 이제 하도 이제 밀려서 힘이 없어서 산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높은 산에서 살게 됐는데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계단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그게 1000년이 넘으면서 장관에 엄청나게 높은 산인데 다 그 계단식 논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줄다리기 하는 줄다리기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갖가지 줄다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주로 대나무로 당긴다든가 아니면은 넝풀로 당기다든가 우리처럼 벽줄로도 당기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줄다리기가 있고 캄보디아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간단한 줄다리기들 그냥 동아줄로 그냥 당기더라고요. 옛날엔 칡줄로 했는데 요즘은 마을에서 이제 동아줄로 당기면서 당기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또 나름대로 좀
그렇게 간단하지만 나름대로 이제 의미도 있고 여기서는 특히 젊은 친구들 남자애들이 당기는데 또 끝나면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 가서 뒤에서 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녀가 서로 이렇게 같이 옛날에는 남녀가 서로 이렇게 타치를 하기 힘들잖아요. 저 때는 공식적으로 타치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젊은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을 가가지고 그냥 등으로 밀기도 하고 엉덩이를 치기도 하고 서로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캄보디아는 옛 한때는 캄보디아 여행이 많이 갈 때 앙코르와트 유적에 가면은 이렇게 유적에 보면은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신들이 서로 이제 막 그 줄다리기 하고 있는 부조라고 그러나요? 이런 걸 갖다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정도 캄보디아 나름대로 줄다리기도 있었다 해가지고 이 세 개 나라의 줄다리기에 대한 현황을 조사했었습니다.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현지의 전문가들이 했고요. 그리고 이제 때마침 2003년 4월이죠. 기지시 줄다리기 2013년 줄다리기 행사 때 저희가 아까 4개 나라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나라의 사람들이 중국 쪽도 줄다리기 혹시 있나 하고 알아보고 계속 연락을 했는데 중국 쪽은 잘 접촉이 안 돼가지고 부르지 못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5개 나라의 줄다리기에 관련된 학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각각의 나라별로 줄다리기가 어떤 게 있는지 여기서 이제 그때 특히 동남아 4개국에서는 각각의 지난번 조사했던 결과들을 여기서 발표하게 하고 일본도 이제 일본의 줄다리기에 대해서 일본에 있는 동경문화재연구소라고 하는 국립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가서 발표도 하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심포지움을 하고 여기서 심포지움하고 저쪽 옆에 있는 회의실 가서 이렇게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줄다리기 우리 공동등재하자. 할래 안 할래 이제 협박한 거죠. 이제 할 거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줄다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계속 스케줄을 한국 정부가 짜서 이제 가겠다 해가지고 여기서 했는데 일본은 좀 고민을 더 해보겠다 그러고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는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러면은 같이 공동 등재를 줄다리기 등재를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10월하고 12월하고 2번에 걸쳐서 서울에 있는 이쪽은 홍계동에 있는 그랜드 힐튼 호텔 그리고 여기는 저기 서울역 앞에 있는 힐튼 호텔인데 등재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본은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일본 정부 쪽에서 이제 물어보고 했지만은 자기네 스케줄 때문에 도저히 참여하기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못하겠다 해서 빼버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 이 3개 나라의 정부 대표하고 전문가를 불러서 여기 가다 놓고 이제 호텔이라 해도 좋을 것 같지만은 밖에 나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2박 3일씩 2번에 걸쳐서 등재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가자 하고 또 점심 먹고 또 하고 저녁 먹고 또 다시 자기 나라 것들을 갖다 다 해가지고 4개 나라 줄다리기를 갖다가 같이 한 개의 신청서에 다 같이 작성을 한 거죠. 그래서 1차로 하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서 점검하고 12월에 또 2차 마지막 점검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2번에 걸쳐서 신청서 작성 작업을 13년에 했고요. 그리고 14년 3월 31일 날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4개국을 대표해서 이렇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이제 제출을 하면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유네스코에서 그 심사하는 과정이 한 2년이 걸려요. 2년이 걸리니까 14년 3월 31일 날 등재 신청서를 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5년 한 12월 달이나 이제 가부가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2015년에 또 한 번 우리 당진시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서 여기 국제 심포지움을 여기서 개최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우리 4개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지역의 줄다리기도 뭐가 있는지 좀 더 궁금해서 이때 태국의 줄다리기도 참여했었고 여러 줄다리기들이 참여해서 했는데 태국에는 코끼리가 또 서로 당기는 또 줄다리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줄다리기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2015년 12월 2일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바로 위에 나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 젊은 분들은 매드맥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사막에서 막 트럭 타고 다니면서 막 서로 도망가고 쫓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거든요. 그걸 촬영한 나라인데 거기에서 12월 2일날 4개 나라의 줄다리기가 공식적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게 됩니다. 딱 등재되니까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신문은 뭐 아침 그때가 우리나라 시간은 새벽이에요. 새벽부터 뭐 KBS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줄다리기가 유네스코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 됐다고 막 나오기 시작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캄보디아, 여기는 필리핀, 여기는 베트남인데 이 각각의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4개 나라에서 등재를 축하하는 그 언론들이 막 저기 뭐 신문도 TV도 나오고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연말이었잖아요. 12월 2일이 있잖아요, 그죠? 12월에 이제 보면 우리도 올해의 문화, 10대 문화 뉴스, 뭐 10대 경제 뉴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줄다리기가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올해의 10대 문화 뉴스 해가지고 올라갈 정도로 줄다리기 등재가 굉장히 베트남에는 신선하고 굉장히 중요한 그 문화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등재가 되면서 그 국립무형유산에서는 등재가 되겠지,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막 이랬었는데 등재가 되겠지 하면서 등재를 할 거를 등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준비를 해서 15년 1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3달 동안 세 달 동안 무형원 특별전시실에서 아시아의 줄다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 전시회를 하고요. 또 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이렇게 줄다리기에 대한 4개국의 줄다리기에 대한 책자를 국문과 영문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배포하게 됩니다. 저희 센터도 유네스코 센터에서도 뭘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도 죄송합니다. 당진시에서 예산을 좀 받아가지고 어린이 줄다리기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 센터에도 여기 조금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보존회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드릴게요. 어린이용 유네스코가 들려주는 줄다리기 이야기 해가지고 책자를 만들어서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이렇게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물 좀 마실게요. 그리고 또 저희 센터에서는 이 리빙 헤리티지 시리즈라는 책자를 1년에 한 권씩 내고 있는데 영문으로 된 그 줄다리기를 소개하는 이런 그 전문 책자를 만들어서 또 이렇게 전 세계에 보급했고요. 이거는 저희도 놀랐어요.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영어 교과서인데 비상교육이라는 고등학교는 검인정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검인정 교과서를 이제 선택하잖아요. 근데 비상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교과서 출판사에서 만든 교과서 영어 교과서인데 거기에 지문이 터깅 리추얼즈 앤 게임이라고 해서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줄다리기가 교과서에 나오고 있어요. 영어 교과서에. 요거는 뭐냐면은 그 유네스코의 인류무형유산을 소개하는 그 지문이거든요. 거기에 2페이지인가 4페이지가 우리 줄다리기에 대한 소개예요. 영어 교과서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저기에 어디 줄다리기인지 모르겠는데 국내 거는 영상인가? 네. 네?
아 미랄 거예요? 오른쪽 밑에 게 요거죠 요거. 자 그리고 아까 우리 저기 신수식 회장이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는데 저희가 그 사진전을 베트남에서 했어요. 그 네 개 나라의 그 저기 뭐야 그 줄다리기를 전에 아까 처음에 말할 때 현황 조사를 했다 그랬죠. 현황 조사할 때 이제 글만 한 게 아니라 사진도 제출하게 하고 영상도 제출하게 했는데 그때 저기 그 수집한 사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렇게 판넬을 만들어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하노이 시립박물관이에요. 하노이에 엄청나게 우리 서울 시립박물관에 한 두세 배는 될 정도 엄청 큰 박물관인데 거기 앞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전시회를 하고 또 이 사진들을 다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기증해서 그 박물관에서 교육용으로 계속 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리핀 그 이후에 이제 또 여기 기시 줄다리기 보존회가 필리핀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프가오죠 계단신론이 있는 진짜 산골짜기 저 같은 몸집으로는 오르락내리락 너무 힘든 곳이거든요. 괜히 갔다 할 정도로 힘든 곳인데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또 사진을 또 다시 프린트해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거기 시에다가 이렇게 사진을 기증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BS하고 저희 센터하고 같이 영상을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대한 유산, 뭐 중앙아시아,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이렇게 해서 지금 위대한 유산 남아시아 편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편 45분짜리 우리 무용유산에 대한 다큐예요. 근데 이제 동남아시아의 무용유산에 대한 이제 3편짜리 다큐, 그 3부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프가오족의 이 생활들, 농경 생활, 뭐 그리고 이제 거기서 후드후드 찬트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농요, 그러니까는 농사지면서 하는 소리 이런 것들도 유네스코에 또 인류무형문산으로 등재되어 있거든요. 그거와 함께 이제 줄다리기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그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대한 유산 동남아시아 해가지고 필리핀 이렇게 치면은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좀 길긴 하지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오늘 이 자리하고도 연관이 있는데요. 또 저희가 이제 등재가 되면서 중요했던 작업 중에 하나 등재 전이었나 등재 직후인가요 이게? 전이었죠. 우리가 이제 그 국내적으로 그동안 2개의 국가무형문화재 그리고 4개의 시도지정문화재가 있었는데 그 줄다리기 단체들이 하나로 이렇게 오늘처럼 이렇게 하나로 이제 연합회를 만들게 되고 같이 활동하게 되고 서로 이제 힘을 또 이제 역량 강화 워크숍도 하고 시연 행사도 같이 하고 이렇게 됐는데요. 여기 이제 아까 15년에 등재되기 직전에 이렇게 저기 그 연합회를 만들게 된 거고요. 거기에 자극을 받아 베트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트남에는 5개 단체가 지금 등재 신청서에 지금 기입이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등재 신청서에는 6개 단체가 지금 기입이 돼 있는데 이걸 창립하면서 5개 단체 플러스 한 단체 더 기입은 안 돼 있지만 한 단체 더 해가지고 여기도 6개 단체가 지금 등재 신청을 해가지고 이게 2020년 12월에 이렇게 베트남에도 줄다리기 연합회를 국내 연합회를 만들게 됩니다. 요거는 그 아까 신수식 회장님은 가서 이제 그 줄다리기 시연 행사를 갖다가 하노이 여기 위에는 하노이의 그 박물관 하노이 시립박물관에서 이제 학생들 대상한 거고 여기는 문묘 있죠. 그 베트남도 유교 국가예요. 그래가지고 그 불교도 있고 여러 종교도 있지만 특히 이제 유교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국가였기 때문에 문묘가 있거든요. 하노이시에 가면은 그 문묘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고 조심스러웠는데 괜찮다 그래가지고 문묘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관광객들을 데리고 여기 시연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하노이시에 있는
롱비엔이라고 하는 마을에 줄다리기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개 그 저기 유네스코 등재에 기입된 마을에 직접 가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같이 하고 그 이쪽 줄다리기 그러니까 베트남 줄다리기도 같이 당겨보고 또 우리 그 여기 영산 주제예요. 영산 줄다리기도 같이 가져가서 당기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념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사진 촬영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베트남이 그 GCC 줄다리기 그 축제 기간 동안 한 45명 그러니까는 그 버스 한 대 꽉 채울 정도의 그 인원이니까 베트남에서 아까 그 마을 사람들이 저기 그 대표단을 구성해가지고 저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을 방문해서 GCC 줄다리기 박물관 그 축제 동안에 아까 전승단체 연합회 시연 행사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저 베트남 줄다리기도 시연하고 또 이걸 가져와가지고 기증하고 와서 지금 여기 아마 저희 박물관에 전시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GCC 줄다리기 보존회를 중심으로 그때는 이제 연합회 같이 가기를 원했는데 거기 좀 성사가 안 돼서 GCC 줄다리기 보존회 멤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에 줄을 당기고 또 GCC 줄다리기 줄을 만들어서 필리핀 사람들과 같이 당기기도 하고 하는 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사실은 이제 등재 5주기가 2020년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렇게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그 교류 행사를 크게 가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하고도 한번 교류 행사를 갖고 세 개 나라의 대표들 그리고 이제 전승자들을 사실 그 20년 4월에 여기 그 GCC 줄다리기 그 축제 때 불러가지고 좀 크게 같이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2월부터 이제 그러는 바람에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때는 보존단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했는데 그 이후에 굉장히 그 조사도 많이 되고 제대로 이제 진영이 갖춰져서 제대로 줄다리기도 할 수 있게 되고 해서 이제 처음으로 여권까지 만들어서 캄보디아 문화부 허가까지 받아가지고 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못 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한 게 바로 이제 12월 달에 이제 등재가 됐던 우리가 12월 2일 날 됐잖아요. 그 날을 기념해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 캄보디아, 또 베트남, 그리고 또 여기 필리핀 정부 관계자, 또 이제 그 전승 단체 관계자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제 또 하루 동안 또 이렇게 같이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이렇게 그 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1년도에 온라인으로 한 행사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 지난번에 아까 크게 4개 나라 같이 모여서 하려고 이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 교구 만드는 작업을 저희 센터하고 박물관하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여러 사람 초청할 예산을 쓰질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다 그러면은 우리 문화상자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그 예산으로 만든 이 상자인데 나름대로 이 상자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 학회나 이런 데서도 뭐 보고가 되고 있고 해가지고 하는데 나름대로 지금 저는 이거 만든 직원이 이제 이거 만들고 나서 저하고 같이 더 이상 일 못하겠다 다른 데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너무 열심히 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각 보존에 보내드렸다고 들었는데요. 이거 한 30개 만들어서 지금 있고 좀 잘 활용이 됐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4가지를 신임 우리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좀 당부를 하면서 당부를 하면서 이렇게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젊은 그 보존의 회원을 단지 GCC뿐만이 아니라 각 그 보존회가 젊은
최소 30대 정도의 그 열성 당원, 열성 보존의 회원들을 갖다가 한 10명씩만 좀 이렇게 확보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지금도 보세요. 그 정석영 우리 이수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꽂혀가지고 지금 이거 상자 갖고 다니면서 열심히 또 교육도 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각 보존회가 그 젊은 그 회원들을 좀 확보를 하시고 그 젊은 회원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서 보존 활동을 하는 나한테 이런 이득이 있어 하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이제 저희가 또 교류하고 그럴 때 또 이 젊은 저희 회원들을 좀 앞장세워서 좀 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유네스코가 요즘엔 교육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도 교육과 관련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아까 그 상자를 또 만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줄다리기를 계속 하려면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이 아파트밖에 없고 그랬는데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 이게 우리 고장 거네 하면서 이제 학교에 교실에서 막 알려주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하고 뭐 줄다리기 하는 옛날에 줄다리기 하면 시끄럽다고 막 그랬는데 애들이 호응을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같이 마을 사람들도 같이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좀 두 번째로는 이제 좀 열심히 힘을 여기 기지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보존 단체에까지 팍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연합 회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연합회 차원에서는 베트남을 한번 갔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기지씨가 그때 신수 회장님도 아마 자비를 오셔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이제 현지를 방문했는데 캄보디아에서도 한번 왔으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끝나가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한번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캄보디아 분들도 우리 각 단체에서 할 때 뭐 대표다들이다 좀 초청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이번에 청도인가요? 청도죠. 청도 도주 줄다리기.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회원으로 오셨는데 베트남 쪽에서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지금 저기도 5개 줄다리기 단체만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 단체가 들어왔잖아요.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단체가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다시 신청하는 거다. 다시 신청하는 건데 다시 신청을 많이 해요. 특히 공동 등재 여러 나라 같이 등재한 나라들은 다른 나라가 같이 참여하길 원하면은 넣어줘요. 그러니까 다 신청서 다시 쓰면 되고 우리나라 다른 거 등재되는데 전혀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예를 들어 일본을 꼬신다든가 아니면 태국을 꼬신다든가 어느 다른 줄다리기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을 더 꼬셔서 이제 같이 하자 이제 하고 그러면서 국내 단체도 이제 우리 청도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 보니까 화안의 마두신가 그게 아직 시도 지정은 아직 시도 지정은 안 됐죠. 그죠? 아직 안 됐죠. 네? 세종은 됐고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좀 다시 그거 하려면 저희가 아까 10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재 작업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 됐다 그랬는데 15년에 등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등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하시면은 한 3, 4년 후에는 지금 청도도 그렇고 아까 세종도 그렇고 그리고 베트남의 단체도 그렇고 이제 해서 다시 신청서를 내면서 유네스코 등록 문화재로서의 지위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 회장님이 처음에 우리 등재 신청 작업을 하셨으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이 4가지 말씀을 당부해 말씀드리고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